여러분, 이곳은 5학년 교실 어떤 학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자 밑이 엄청나네요. 깜짝 놀라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와우, 먼지와 쓰레기, 그리고 과자가루까지. 여러분이 혹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자리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오늘은 한번 우리가 생활 공간을 관리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사진을 보고 우리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해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곳은 선생님의 책상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책상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 친구 욕할 처지가 아니죠? 일단 책상 위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물건들이 한데 막 다 뒤엉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건들이 질서 없이 막 섞여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생님이 가위가 필요하다 했을 때 내가 가위 어디다 놨지? 하면서 막 다 뒤적뒤적 아주 한바탕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숨어있는 가위를 겨우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쓰레기들이 널려 있죠. 다 쓴 종이컵, 휴지, 그리고 과자 봉지, 여기 이렇게 코코아를 타먹은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요. 이러면 벌레가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책상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정신이 너무 산만해서 집중이 잘 되지 않겠죠? 여기는 아까 그 문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실이 이렇게 더러우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바닥에 먼지 같은 게 많으면 이건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바닥에 또는 책상에 쌓여있는 먼지들, 이거 다 누가 마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직접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면서 그 먼지가 떠올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코로 폐로 다 마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거나 혹은 간식을 먹다가 이렇게 과자가루, 음식물 바닥에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면 교실에 바퀴벌레나 쥐가 생깁니다. 여러분, 학교에 쥐 생각보다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특히 1층에 있는 교실들, 이런 데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벌레나 쥐가 들어오기가 쉽겠죠. 교실에 벌레나 쥐가 생겼다. 이거는 벌레나 쥐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교실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막 뿌려놨으니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바퀴벌레나 쥐가 우리한테 병균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교실에서 벌레나 쥐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지 못하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가방이나 짐을 바닥에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책상 옆에 걸고 제대로 가방을 닫아놓지 않는 거. 그러면 가방 입이 이렇게 떡 벌어져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지나다니는 바닥에 가방이나 짐이 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친구가 내 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실 바닥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림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지금 옷장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옷장 보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나요? 일단 보니까 옷이 제대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옷장 안에 그냥 막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 분홍 색깔 티셔츠 입고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분홍색 티셔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쁜 아침 시간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옷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옷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비슷한 옷을 또 사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한테 검정색 셔츠가 있었는데 평상시에 맨날 구석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쇼핑을 하러 갔을 때 내가 그 옷이 있었다는 걸 까먹고 검정색 셔츠를 또 사게 되는 거죠. 이러면 자원 낭비, 돈 낭비.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옷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옷을 제대로 걸어두거나 잘 개어두어야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로 옷을 예쁘게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옷을 막 구겨놓으면 당연히 옷의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또 맨날 구겨진 옷을 입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외출을 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원래는 이제 분리수거를 하라고 통을 이렇게 따로 다 마련을 해놨는데 보니까 분리수거가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지금 여기 앞에 노란색 이 통은 플라스틱을 넣으라는 것 같고, 요거는 유리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철,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이제 종이를 버리라고 한 것 같은데, 보면 완전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이 플라스틱 노란 통 안에도 뭐 캔도 있고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쵸?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쓰레기가 마구 다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수거를 엉망으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분리배출,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분리해서 배출을 하라는 뜻이죠. 분리배출이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미화원분들이나 이 분리수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대신 분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떠맡아서 일을 2배, 3배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엉망으로 분리 배출된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다면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분리를 하시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거나 태워지는 쓰레기들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게 자원이 낭비되고 지구가 병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공간에 따라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이 청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딱 3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리정돈이에요. 정리정돈이라는 건 물건들이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면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랍에 놓을 건 서랍에 놓고, 상자 안에 집어넣을 건 상자 안에 집어넣고, 모니터 위에 올려둘 건 모니터 위에 올려두고,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정해진 자리에 질서 있게 두는 겁니다. 그걸 정리정돈이라고 해요. 자, 대략적으로 정리정돈이 끝났다면 두 번째로는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 청소라는 건 먼지랑 얼룩을 없애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쓰레기는 버려버리는 걸 의미해요. 뭐 걸레나 먼지털이, 청소기 아니면은 뭐 휴지, 이런 여러 가지 청소 도구를 사용해서 먼지도 없애고 얼룩도 지우고 쓰레기는 버리는 것, 이걸 청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바로 분리 배출이에요. 윗단계에서 쓰레기를 처리했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왔을 텐데 그 쓰레기들을 폐기 쓰레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제 종량제 봉투 같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 있죠? 그건 이제 태우거나 땅에 묻거든요. 그런 걸 폐기하는 쓰레기라고 하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 비닐 이런 거 다시 이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구분해서 밖에다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대청소의 3단계가 뭐라고요? 정리정돈, 청소, 그리고 분리배출, 이렇게 3가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청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폭격 맞은 것 같은 선생님의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싹 이렇게 치워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돈, 청소, 분리배출, 재활용 이런 것들을 잘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보니까 생활공간이 너무너무 깨끗해졌죠. 여러분, 이런 청결은 우리의 위생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깨끗한 곳에서 생활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산만한 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보다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일의 능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잘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번 생활 공간을 관리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렇게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는 생활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침대 위일 수도 있고 책상 서랍일 수도 있죠.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 자리 주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사물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청소가 필요한 공간이 어딜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오늘은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고 산뜻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